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문제 6회 도시정비법 왜 틀렸을까 확인 사살 문제인데, 오늘은 평소와 다르게 전자칠판으로 하는 게 아니고 프로젝트, 목동학원이 프로젝트가 워낙 선명하니까 그걸로 한번 해봅니다. 사운드나 화질 같은 거 보고 전자칠판이 좋은지 프로젝트로 강의실에서 좋은지 조금 우리 회원 여러분들 보고 좀 투표 좀 해주세요. 어디가 좋아요 이렇게. 자, 7번 문제가 34%인데 틀린 것은 재건축은 조합이 시행하거나 조합은 과반 동의 얻어서 시장운수 등 LH 등 건설업자 등록 사업자 같이 한다. 재건축은 신탁업자나 한국부동산원이 나오면 안 된다는 거 아시고, 시장운수 등은 요 2번은 2년 내 사업 시행인가 신청 안 하면 재개발을 직접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고시한다는 것은 뭐 특별할 게 없는데, 자, 지금 4번 지문에 주거환경 개선 사업을 한다. 환지로 공급하는 방법. 이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사업 시행 방법이 4개가 있지요. 혼용하거나 극히 열악한 시설을 설치 확충할 테니까 스스로 보존 정비 개량하시라. 전부나 일부를 수용해서 쬐끔한 주택 지어 분양하거나 환지 공급하거나 인가받은 관리 처분격에 따라서 주택과 부대 복리시설을 지어주거나 혼용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 시설 설치해서 공급한다 나머지 3가지 방식 나올 때 이 위에 거는 뭐 의미 없으니까 시장 운수 등이 직접 시행하거나 LH 등을 정해서 시행케 할 때 명심할 점은 수용하는 방식이든 환지든 관리처분계획 수립하든 그 구역 안에 토지 등의 소유자 3분의 2, 세입자 세대수의 과반수 동의였는 거예요.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 및 지상권자 3분의 2 이상, 토지 등의 소유자 3분의 2, 세입자 과반수 동의 얻어서 시장운수 등이 하는 거예요. 이거 암기하셔야 돼요. 세입자 세대수가 소유자 2분의 1 이하면 세입자 동의 안 받을 수 있는데, 이거 주거환경 개선 사업을 시장운수 등이 직접 한다 할 때 소유자 과반수가 아니고 3분의 2죠. 세입자 세대수 과반수. 이런 것들은 꼭 암기를 해 놓으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세개 사업의 시행 방법, 시행자는 제가 표로도 주고 했으니까 꼭 10번씩 읽으셔야 돼요. 이런 거 틀리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조합 설립하는 건데, 여러분들 포인트가, 여러분요, 한 사람이 여러 필지 여러 개 건물 가지고 있더라 하더라도 하나로 봅니다. 또 하나의 건물이나 하나의 땅을 수인이 공유하더라도 대표 공유자 한 사람만. 그 다음에 주의할 점은 이게 지금 기출문제이기 때문에 토지 소유자가 있고 그 위에 건축물 소유자가 있다면 토지 소유권, 건축물 소유권 각각으로 봐야 돼요. 그런데 토지 소유자가 있고 건축물 이외의 공작물 소유하기 위한 지상권자가 있다면 각각으로 보는 게 아니고, 이때는 토지 소유자와 지상권자를 합쳐서 하나로 본다는 거 아셔야 돼요. 이런 것들은 기출 문제이고 여러 번 나왔는데 볼게요. 토지 등의 소유자 수는 A라는 사람은 1번지 땅도 가지고 있고 4번지 땅도 가지고 있고 그 위에 건축물도 가지고 있으니까 A는 다 합쳐서 한 개로 보고, 2번지 땅을 B씨가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고 그 위에 지상권도 DE가 공동으로 가지고 있는데, 그렇다면 B, C, D, E 합쳐서 하나로 보는 거예요. 3번지 땅은 F가 가지고 있으니까 땅 주인은 F는 3번지 땅만 가지고 요거 하나로 보고, 위에 건축물을 G가 가지고 있으니까 하나를 보고 해서 총 4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기출문제 나온 게 전부 다 4명으로 나왔거든요. 요거는 절대 잊어먹으면 안 돼요. 포인트는 토지 소유자와 지상권자가 있으면 합쳐서 하나다. 토지 소유자가 여러 명이든 지상권자가 여러 명이든 관계없어요. 다 합쳐서 하나. 이게 논점이다. 그 다음에 관리처분계획 옳은 것은 우리가 다른 건 몰라도 관리처분계획의 내용하고 수립 기준 정도는 100% 나온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관리처분계획 내용도 외워놓고 수립 기준 같은 것들 좀 외워놓으셔야 되는데, 요게 관리처분계획 내용 볼게요. 분양 설계가 들어가는데 분양 설계 수립할 때는 분양 신청 기간이
만료되는 날 기준으로 설계가 뽑는다는 거 알아놓고 분양 대상자가 누군지 주소 설명 들어가고 분양 대상자별 분양 예정 대지 건축물의 요 추산액 나중에 받을 거니까 추산액 나중에 받을 거 관리 처분 계획 수립해서 인가 받고 철거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받을 것은 추산액.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분양 대상자별 종전 땅 건물의 자세한 명세와 종전 땅 건물의 가격이 들어가는데 종전 땅 건물의 가격은 사업 시행 인가 고시가 있은 날 기준으로 하는 가격 들어가요. 그래서 관리 처분 계획에 들어가는 현재 땅 건물의 가격은 사업 시행 계획 인가 고시가 있은 날 이 단어를 외우셔야 돼요. 사업 시행 인가 고시가 있은 날. 그다음에 전체 정비 사업비의 추산액 그에 따른 조합원들의 분담 규모 식이 들어가고 소유권 외 권리자가 누가 있는지 세입자가 누가 있는지 보상하기 위한 권리명세 평가에 그러면 외울 때 분양 설계만 잘 외워놓으면 자 조합원 중에 분양 대상자가 누구냐는 것 그 사람들이 나중에 대충 얼마짜리 받을래 지금 얼마짜리를 가지고 있냐 나중에 받을 건 추산액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은 가격 사업시행인가 고시가 있는 날 기준 그 다음에 전체 비용이 얼마쯤 들지 조합원들의 분담 규모 시기 소유자 외 권리자가 누가 있을까? 세입자 누가 있을까? 이렇게 외우는 거예요. 외워놓으셔야 돼요. 자, 다음 16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관리처분계획인데 옳은 것은 우리가 관리처분계획은 내용 정도는 꼭 외워놓으셔야 돼요. 관리처분계획 내용. 일단 답을 먼저 보고요. 옳은 것은이니까 옳은 거요. 사업시행자는 참 1번 지문이 정말 완벽할 것 같은데 주의하셔야 돼요.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계획서 만들어서 인가를 받죠. 인가, 시장, 운수 등 찾아가서 물론 인가 전에 14일 이상 주민공람하고 60일 내 인가 여부를 통보한다. 그리고 인가고시 떨어지면 인가고시가 있은 날부터 120일 이내에 뭘 하냐면은 분양신청 기간 등을 통지를 해주는 거예요. 분양신청 기간 등을 통지하는 게 사업시행 인가고시가 있은 날부터 120일 이내예요. 그리고 통지한 날부터 30일 이상 60일 이내 기간 동안 분양신청 기간 주거든요. 그러면 요 사이에 분양신청을 받아가지고 그리고 관리처분계획이란 걸 짜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인가받는 거예요. 그리고 철거 들어가고 따라서 관리처분계획 수립한다는 것은 분양신청을 받고 난 다음에 수립하는 거지 사업시 인가고시가 있는 날로부터 120일 이내가 아니고 120일 이내 분양신청 기간 등을 통지해야 돼요. 그리고 이렇게 고시하고 그리고 분양신청을 받아서 관리처분계획 수립한다 이렇게. 그 다음에 기존 건축물 철거한 후에 관리처분계획 수립하는 게 아니고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해서 인가받고 철거하죠. 그런데 폐공과 밀집 등으로 범죄 발생의 우려가 있다 등의 사유가 있으면 건축물 소유자 동의받고 시장 운수 등에 허가받아서 미리 철거할 수도 있지만 이건 좀 잘못된 거죠. 그 다음 관리처분계획에는 정비사업비의 추산액, 조합원들의 분담 규모, 시기가 포함되는 건 맞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 과밀억제권역에 위치하지 않는 재건축은 한 세대가 하나 이상 주택 소유했다면 가진 수만큼. 자, 과밀억제권역에 속하지 않는 지방에서 재건축할 때는 가진 수만큼. 그 다음에 근로자 숙소 기숙사 용도로 가지고 올 때도 가진 수만큼. 국가 지자체 LH 등에 줄 때도 가진 수만큼. 자, 과밀억제권역에 위치하지 않는 재건축도 투기과열지구나 조정 대상지이면 하나. 과밀억제권역에 위치한 재개발이 아니고 재건축이라면 가진 소유한 수 범위에서 최대 3개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인데 여기에 분양 관리처분계획 내용 요거는 외워놓으셔야 돼요. 그냥 분양 설계만 외워놓으면 물론 분양 설계는 분양 신청 기간이 만료되는 날 기준으로 짜죠. 그 다음에 누가 분양받을 사람이냐 나중에 계략적으로 얼마짜리 가지고 있냐 추산액 지금 가지고 있는 땅 건물의 명세와 이게 제일 중요하죠. 사업 시행계획 인가고시가 있은 날 기준으로 한 가격. 그래서 종전 땅 건물의 가격은 사업 시행계획 인가고시가 있은 날 가격. 요거 외워놓으셔야 돼요. 그 다음에 전체 비용의 추산액, 조합원들의 분담 규모, 시기. 그 다음에 분양 대상자별 토지 건축물에 관한 소유권 외 권리자들, 등기된 권리자들, 등기 안 된 세입자 보상하기 위한 권리명세 평가에 들어갑니다. 자, 여기까지가
복습 문제를 풀었는데 우리 이 복습 문제를 보면 그다지 엄청난 문제는 아니죠. 따라서 틀린 여러분들은 복습을 해서 꼭 다시 안 틀리도록 하셔야 됩니다. 이 부분들은 나왔던 게 계속 나오는 문제거든요. 합격단 여러분들은 틀리면 안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까지가 복습 문제를 마치고 제가 이번 돌아오는 일요일 날 일요일 특강을 제가 간단하게 홍보 드리겠습니다. 안내 드리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정비법 복습 문제와 더불어서 공법이 워낙에 양도 많고 힘들고 한데 돌아오는 일요일 날, 즉 6월 20일이죠. 박문광 노량진학원 본원에서 대강실은 201호 대강실입니다. 일요일 특강을 하는데 바로 요 책입니다. 요거 반드시 나오는 공법 지문 요 책으로 하는데 하루 만에 공법 전체를 한다면 그냥 날림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는 국토개혁법 1장 12개, 그 다음에 4장 건축법 7문제, 5장이 주택법 7문제에서 14문제에서 26개 나오는 이 법 3개를 하루 만에 완벽하게 정리해 줍니다. 그러면 공법이 정 자신이 없으면 그 법 3개만 열심히 해놓으면 어차피 개발법, 정비법은 하는 만큼에 비해서 점수가 안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국토개혁법, 건축법, 주택법만 특강 하루 만에 딱 정리하면 적어도 22~23개 이상은 항상 마칩니다. 그래서 어떻게 진행을 하냐면은 요 반나공 교과서가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요게 이제 그 안에 중요한 숫자나 면적 반드시 외울 것은 핵심 지문은 반드시 들어가 있어요. 다. 그래서 요걸 제가 쭉 한 줄씩 확인을 다 하면서 설명할 거고, 그 다음 중요한 것은 이렇게 표로, 도표로 정리되어 있어요. 우리가 이제 매수 청구를 예를 들면 매수 청구 대상, 매수 의무자, 그 다음에 통지 의무 절차, 대금, 지급, 현금, 채권 쭉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 매수 가격 절차에서 요 책에도 하나 소개가 매수 청구가 다 들어간 거예요. 이런 식으로 중요한 논점마다 체계도를 띄워놓고 또 배포를 해가지고 정리를 할 거예요. 그 다음 요거하고 건축법. 자, 건축법도 이런 식으로 정리하고 면적 다 들어가죠. 정리하고 또 이런 식으로 주제별로 표가 체계도 가지고 설명해요. 건축이란 신축, 증축, 개축, 재축, 이전. 그래서 5개를 비교 싹 정리합니다. 그 다음 주택법도 이런 식으로 숫자 싹 들어가죠. 여기 지금 해서 국민주택 규모, 도시형 생활주택, 그 다음에 원룸형 주택, 간선시설 쭉 나와요. 이게 거의 대부분 시험에 나오는 지문을 망라를 하고, 그 다음 또 체계도, 분양가 상한제라는 그 복잡한 제도를 표에 싹 집어넣었죠. 이런 식으로 해서 중요한 지문들을 정리하고 그 논점마다 체계도를 집어넣어서 체계도를 비교해서 공부를 하고 계속 하루 종일 아침 10시부터 저녁 6시 내지 6시 반까지 제1장, 4장, 5장만 완벽하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문제를 풀어도 공법은 24개, 22개에서 24개 맞출 수 있도록 합니다. 그래서 돌아오는 6월 20일 날 일요일 날 노량진학원 노량진 박문과 본원 강의실에서 합니다. 여기 문의하셔가지고 하루 없다 생각하시고 와서 정리를 하셔요. 영상으로 하시든지. 그러면 여러분들의 공법 걱정은 싹 정리가 됩니다. 하루만 투자하십시오. 반드시 합격합니다. 우리는 꼭 합격해야 하니까요. 공법 더 이상 두려운 과목이 아닌 걸로 만들어 드립니다. 6월 20일은 공법 해결되는 날입니다. 감사합니다.